용신의 기흉신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신은 이렇게 길신과 흉신이 있는데, 길신에는 용신이 있고 희신이 있고요. 흉신에는 기신, 구신, 한신이 있더라,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용희기구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용신은 문자 그대로 일간의 비타민이에요. 일간의 비타민이다. 일간의 보약이다. 보약인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신강하면은 용신이 뭐였어요? 그래요. 식재관이었어요. 내가 신약하면은 인비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별로 안 춥죠? 네, 생각보다 안 춥네요. 오늘 뭐 엄청 춥다 그래서 네. 나도 아주 그냥 뭐 단단히 동요매고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금년에 기상청의 예보의 확률이 몇 %였어요? 금년에 그 더운 날 20%였어요. 그래서 그 뭐 몇 주씩 갔다가 그걸 기상청으로 움직여 할머니들 몇 분 갖다 놓으면 딱 좋은데, 허리 아프고 비 아프고 뭐 팔다리 아프시면 뭐 비 오는 거고. 근데 그렇게 춥다 그러더니 그저께 밤에 비 올 때 좀 춥더니 안 춥더라고요. 몇 페이지냐면요 240페이지예요. 240페이지 용신의 기룡신 적용인데요. 자, 그래서 용신의 기룡신에는 길신과 흉신이 있는데, 길신은 용신, 희신, 흉신은 기신, 구신, 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용신에는 일간이 비타민 보약이라고 하는데, 신강하면 식재관이 용신일 거고, 신약하면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더라. 그럼 이번에는 희신은 뭐냐면 용신의 비타민이에요. 용신의 비타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갑자예요. 근데 여기에 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병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 사람에게는 임자 갑자가 신강이에요, 신약이에요? 대단히 신강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신강해. 수생목 하니까, 그렇죠? 나는 강해졌어. 강해지면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였죠?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 이름하여 식재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용신이야. 결국은 이게 용신이라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용신이 식상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화가 용신이에요. 당연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용신의 신강 신약을 따져보자고. 용신이 강해요, 약해요? 용신이 목을 통해서 확 강한 녀석이 도와줬으니까 어때? 강해졌죠. 용신이 신강해. 용신이 신강하면 화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 다음에 가는 데가 토잖아. 토가 뭐예요? 결국은 토가 용신이고, 용신은 토고, 그 다음에 용신은 토가 아니라 화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생해주는 곳이 뭐였어요? 희신이에요. 희신. 그래서 용신의 비타민이자 용신의 나아갈 길, 희신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용신이 가는 길,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병진, 병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진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결국은 뭐예요? 얘는 용신이고 얘는 희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같은 갑자인데 여기 무술이 있고 여기 무술이 있고 여기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강하든가 약하든가요? 신약이죠. 일지 득진을 해서 수생목 했으니까 일지만 의지할 때가 있지. 뿌리를 내렸지, 통근을 했지, 득지를 했지. 나머진 전부 다 뭐예요? 득령하지 못했고 득세하지 못했죠. 내가 생각이 되고 내가 극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약하면은 용신은 뭐였어요? 나를 생해주는 인성 또는 비겁이었죠. 얘가 뭐예요? 수가 용신. 희신은 얘가 약해요, 강했어요? 지금요. 약해요, 강해요, 얘가. 내가 얘를 생해주고 나니까 나는 약하잖아. 그쵸? 약하니까 이 아이를 생해주는 인성 또는 비겁이 있어야 되죠. 인성이 뭐예요? 금이잖아. 그쵸? 희신은 금이더라. 그렇습니다. 용신은 내가 강하면은 식재관이 용신이고 일간이 용신,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더라. 그래서 내가 강하면은 용신도 신강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처럼 내가 강한 힘을 얘를 확 도와줬으니까 얘도 강하죠. 그럼 이 아이의 희신, 이 아이의 용신의 용신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화가 토를 보고 가잖아요. 그럼 얘가 희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해버리면 인성이 용신이죠. 용신, 이 아이의 비타민은 뭐예요? 금이잖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용신과 희신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은 일간의 비타민이자 무약이다. 희신은 용신의 비타민이자 그 다음에 용신의 나갈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용신과 희신이라고 하는 것을 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기신, 구신, 한신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신, 구신, 한신은 용신, 희신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사주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사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보니까 용신이 길신인 용신이 보니까 화, 그 다음에 희신은 용신이 강하니까 용신이 나가는 방향이 토, 생, 금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토. 이번엔 흉신의 하나인 기신, 구신, 한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신은 용신의 독약이야. 용신의 독약이야. 독약. 용신을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극하는 게 뭐였죠? 수. 그 다음에 구신은 구신은 기신의 비타민이자 뭐예요? 기신의 비타민이자 요 희신의 독약이야. 그래서 기신은 용신의 독약이고 구신은 희신의 독약이에요. 희신이 뭐였어요? 토잖아. 그렇죠? 토를 극하는 것 뭘까요? 목이잖아. 네, 목이에요. 목이고 한신은 여기 다 포함되지 않는 녀석들이 있죠? 여기 포함되지. 목, 화, 토, 금이 포함되지 않네요. 금이 한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길신과 흉신을 용의 기관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잊지 말고 이걸 꼭 접목을 하셔야 돼. 여기에서 이 사람은 간목이죠. 일간이. 그렇죠? 용신은 식상이에요. 그 다음에 희신은 나한테는 재성이고, 수는 나한테 인성이고, 목은 나한테 비겁이고, 금은 나한테 관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여명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여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육치
육친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육친의 개념에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에게 식상은 자식, 재성은 부친이나 내지 또 시모겠죠. 시어머니. 인성은 모친이 되고, 비겁은 형제, 자매가 되고, 관성은 나한테 남편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 육친은 천성이에요? 심리로 보는 거예요. 천성이에요? 지금 후천이에요.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선천이죠. 그렇죠? 천성이라고 해서 선천이라고 적을게요. 선천이죠. 후천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용희 기구하는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이 자체가 후천이죠. 그러면 이거를 육친으로다가 우리가 용신을 보고선 육친에다 적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용해야 돼? 말아야 돼요? 후천이잖아 이게. 이건 선천이잖아. 적용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 보면 대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은 이분은 여자분은 자식하고는 용신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친 또는 시모하고는 기가 막힌 길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좋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왼수요, 나의 형제자매도 왼수요, 나의 남편도 왼수요 이렇게 돼. 기신구신은 이 기자가 이런 기자야. 구자는 이런 구자고, 이거 왼수라는 뜻이야. 여기 기는 기피하다, 회피하다, 싫다 이런 뜻이야. 여긴 싫은 놈이고, 여기 왼수 같은 놈이고, 한실은 이런 한자를 써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써 한자를. 이런 한자 있죠? 한가롭다 할 때 한자.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 이런 뜻이야. 그럼 볼까요? 육친으로 보면 자식은 너무너무 좋아. 아버지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아. 둘 관계는 사돈관계야. 이거 내 친아버지가 시모잖아. 근데 나의 친엄마는 싫고, 나의 형제자매는 왼수고, 나의 남편은 있으나 마나한 놈이고 이러냐고. 아니 나의 시어머니가 이쁘면은 뭐예요? 나의 남편이 미우면은 내 시어머니도 어때요? 밉잖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친에다가. 왜 적용을 하면 안 될까요? 용신의 개념은 이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을 얘기하고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용신을 가지고 7인척에다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여자 입장에서 아이고 당신은 응? 나하고 왼수야, 나하고 안 맞아. 왜? 용이 기구 한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안 맞아. 남명이라고 본다면 뭐예요? 여기가 화가 장모잖아. 그렇죠? 장모. 여기는 나의 부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연모칠이고, 그 다음에 나의 비겁은 형제 자매고, 관성은 나의 자식이에요. 아니 나의 장모하고 아주 기가 막히고 잘 맞고, 나의 아버지하고는 좋고, 나의 엄마, 그 다음에 재성은 나의 부인, 장모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모친 나의 어머니, 형제자매, 나의 자식은 나하고 왼수야.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다고. 아니 와이프가 예쁘면 자식도 예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친에다가 적용은 하지 마실 것. 이걸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저는 남편이 좋아요. 근데 한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남편이 용신이에요. 근데 왜 왼수 같아요? 이걸 이거 왜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은 사용하다, 이용하다, 누가, 내가, 후천적 이런 뜻이라고. 이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용신 그래요. 그래서 용신은 대표적으로 길신 중에서 용신, 희신이 있는데 용신에다가 우리가 주안점을 둘 뿐이라고 지금요. 그래서 용신은 쓰여지는데 이것이 쓰여지는 하나의 십성이야. 쓰여지는 십성이라고. 어디서부터 운에 의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사주 원국에 있거나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간 일주를 기준으로 매일, 매월, 매년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행운이라고. 행운이 다름하여 이름하여 뭐예요? 용이라고. 용.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뭐라 그랬어요? 명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들어오는 녀석을 운 또는 용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배웠잖아. 채 이꼬르 명이야. 그렇죠. 그리고 용 이꼬르 운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용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응? 그래서 채용의 분화, 운명의 분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채용의 분화, 명운의 분화. 그래서 우리가 운명, 채용. 그러니까 채용은 양의 논리요, 명운도 양의 논리인 거예요. 둘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명은 뭐예요? 사주팔자잖아. 명, 그 다음에 채. 사주팔자가 나잖아. 그렇죠? 채라 그래. 명이라 그래. 채. 이 명이라 그러고. 응? 그래서 우리 지금 쓰는 용신은 용. 요 우는 뭐예요? 매일 매시에 들어오는 용.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장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운명의 장난. 어떤 사람이 선생님 사주팔자는 못 고쳐도 운명은 고칠 수 있대요. 고칠 수 있어요? 운은 고칠 수 있지만 명은 어떻게 못 고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명. 요 채명은 여기가 선천이잖아. 그렇죠? 용어는 뭐예요? 후천이라고. 이거 못 고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은 사주팔자는 고칠 수 있는데 운명은 고칠 수 있대. 운이 뭔지를 모르는 얘기라고. 저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다 써버린다 봐요. 그러니까 남편은 왼수인데 자식은 좋고, 어머니는 왼수인데 시부는 좋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육친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용신은 뭐예요? 후천적 운을 좋게 하는 뭐예요? 개운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은 뭐예요? 여기는 수두룩하게 많아. 글자, 숫자, 색깔, 방향, 음식, 쭉 있잖아요. 아주 그냥. 에? 하다못해 성명까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명을 보면은 어떤 분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름이 김완수예요. 한글의 이름이 기읍, 이응, 초송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요게 뭐야? 요게 김씨라고 하는 게 채명이잖아. 이거 내가 일부러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성년자야. 근데 엄마가 이혼을 해서 다른 박씨하고 결혼을 했어. 아니면 요즘은 성도 바꿀 수 있죠. 미성년자까지 가능하다고. 그 이혼은 안 돼요. 본관도 받고 미성년자 한해서. 여러분 성명을 배우시면 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를 명이야, 여기에 채야. 바꿀 수 없어. 왜? 이거 선천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요게 운이자 용이라고. 후천이고 요거 후천이고.
이건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체는 바꾸지 못해도 운과 용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보니까 우리가 오행으로 본다니까 목이고 나는 목이야. 봤더니 와는 토고 수는 금이에요. 금. 이렇게 돼 있네. 내가 극하고 재성을 보고 나를 극하고 관성을 본대. 재관을 본 사람이네. 이분은 재관을 봤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인데 목이 토를 봤으니까 돈에 대한 관념, 사업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문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름은 사업가 명식이라. 그 이 이름은 뭐예요? 사자 달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돈 버는 사자들이 뭐예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이런 거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인성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성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이 이름은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우린 지금 명이 아닌 후천을 농하는 거라고. 후천. 후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로 우리가 뭐 때문에 용을 갖다 대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용을 갖다 대니까.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 개운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색깔을 쓰세요, 숫자를 쓰세요, 글자를 쓰세요, 방향을 정해요,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방향 뭐 어디 언제 하세요, 다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신 있죠. 용신은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심리 이렇게 얘기하는 선천의 영역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후천적 환경을 개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신이에요. 그래서 용신은 쓰여지고 쓰이는 거지, 쓰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원래대로 타고남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 선천을 뭐라 그래? 선천을 타고남 이렇게 얘기를 해. 후천은 뭐예요? 후천은 쓰여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타고난과 쓰여짐은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용신이 뭔 줄 알았어요. 용신이 뭐고 희신이 뭐고 기신이 구신이 한신이 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용신에는 육신을 대입하지 않는다. 요거를 저하고 약속을 꼭 하셨어. 이제 아셨죠? 하셨으면 뭘 대입한다 그랬어요? 용, 순수하게 개운법으로 쓰여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까 보니까 기신이 있었어. 이렇게요. 기, 구, 한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 용신으로서 용은 화고, 희신은 토였어. 기신은 수였고, 구신은 목이었고, 한신은 금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수용신이 들어온다고 보자고요. 여기 이제 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 신강하다는 얘기예요. 신강사. 이 사람은 운에서 예를 들어서 운에서 보니까 행운에서 수운이 왔어. 수운 나한테 기신이죠. 기신이 왔어. 기신이 오면은 흉신이 왔잖아요. 왜? 아니 내가 지금 신강한데 수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신강한 사람에게 신강인 수가 왔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요만한데 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만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너를 생해주니까 너무 좋지.
이런 쪽으로 보면 물이 나무를 생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됐어요? 뭐처럼 보여요? 소양강 댐이 돼버렸잖아. 소양강 댐 물이 쫙 있어요. 근데 비가 홍수가 꽉 치면은 한 며칠 있다 보면 물이 쭉 빠져. 그럼 하얗게 띠가 쭉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 나무가 하나도 안 자라. 이상하게 보면 아이러니하잖아. 너 물을 좋아해서 물을 잔뜩 줘도 왜 안 살고 죽어버려? 응? 아이러니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 나무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거나 이 물속에 떠다니는 뭐예요? 배라고, 배. 배잖아, 물속에.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역마가 들어와서 이 팔자 저 팔자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자식을 생해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전형적으로 심리는 마마보이. 그 다음에 어머니 사랑이 너무 지극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자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자멸자는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지나치면은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수가 당연히 나무한테 수가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강한데 수가 들어오니까 거꾸로 마마보이의 묘자멸대에서 이 감목은 썩거나 죽어버려서, 그래서 뭐예요? 귀신이야. 용신의 독약이라고. 그 다음에 그 용신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물이 강하니까 확 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를, 요 목 자체가 이 용신에게는 통관오행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이 너무 많아서 용신이 꺼져버려. 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떠다니는 이런 팔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귀신 이렇게. 그래서 행운에서 들어올 때는 수가 많은데 수가 들어오면 야, 나쁜 운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떠돌아다닐 팔자구나. 내가 마마보이가 돼서 내 주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누군가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신강한데 신강명이 들으면 성격이 어떻게 변해요? 외골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의기구한에 대한 논리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친에는 대입하지 말고 오직 뭐 어떻게 행운에서 들어오는 행운의 용으로서 운으로서 후천으로서만 대입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수가 귀신인 줄 알았어. 수가. 근데 또 목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목의 운이 들어와. 나는 지금 신강해. 왜? 물을 너무 많은 물이라 이제 소양강 댐에서 이 나무가 죽을까 말까, 물이 좀만 더 들어오면 죽어버리고 아주 죽을까 말까 그래. 아주 물을 잔뜩 똥똥해. 근데 이번에 목이 들어와. 강해 죽겠는데 나무가 또 들어와. 이게 너무 비대해져 버려. 걷지를 못해. 비명 행사해. 당뇨병 이런 걸로다가. 그러니까 목 자체도 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라든가 목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신강명에 인성과 비겁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따른 영양 과다가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양이 이거 불급해. 맞질 않아도 우리가 죽지만은 너무 많아도 비대해서 죽어버리는 현상들. 이걸 우리가 기신, 구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신강한데 귀신이 수운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수가 딱 들어오면 나한테는 인성이잖아. 그렇죠? 인성이 너무 많아. 인성을 우리가 태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과하다. 너무 많으면 인성이 뭘 극하든가요, 여러분? 화를 극하잖아요. 나한테는 식상이에요. 그렇죠? 식상은 건강이에요. 여명이 여자라고 보자고. 인성울에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면 자식을 유산시켜. 유산을 해. 그다음 남자도 인성운이 들어오면 신강한데 어떻게 돼요? 식상을 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식상제 건강이 나빠. 이때 술 먹으면 되게 아웃이야. 그 다음에
내가 식상이 굉장히 강하다. 식상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 시, 제, 관인이에요. 내가 관이 너무 많은 시기,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지금 인성이잖아. 얘가 수생목이네, 그쵸? 너무 강하면 얘가 요 뒤에 보이진 않지만 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지요. 얘를 체제, 얘 덩치, 얘 스케일, 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금이라고 하는 녀석의 힘을 싹 빼갖고 오겠죠. 금생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에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신이지만 금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 관이잖아. 관성이잖아. 그렇죠? 관성이 어때? 관성의 힘이 쭉 극설이 돼버려.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이죠.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남편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관을 어떻게 해요? 남자라고 손 치사가요. 관을 힘을 쭉 빼버리죠.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직업이 굵지가 않아.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공직에 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직업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팔자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기신, 구신, 한신이 행운으로서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쓰여지는 이러한 흉신으로서의 작용은 우리가 논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를 이 사람에게 인성, 어머니가 나한테 왼수니까 어머니가 이 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머니는 귀신이어서 내가 어머니를 해야 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목이 들어오게 되면 나에게 비견겁제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 자매하고 왼수 가지고 척이 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한편 금이 들어오면 한신이니까 나의 남편 여명의 입장에선 나의 남편이 들어와서 나하고 왼수가 지거나 이혼하거나 그런 논리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행운을 친척이 아닌 이런 관점에서만 어떤 관점? 세 가지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십성을 얘기할 때 십성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관점이 세 가지 3포인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육친의 관점, 두 번째 심리의 관점, 세 번째 사회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용신의 관점에서는 전혀 육친의 관점은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 심리 내지는 사회적 관점에서만 쓰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육친의 관점으로 놓는 순간 여러분 바로 아웃이에요. 안 맞아. 여러분 혹시 자기 어떤 사주팔자를 용의 기구 안으로 쭉 나누어 놓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하고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여자가 나하고 이렇게 막 경강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친인척에는 전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용신의 기륭신을 나누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용신의 진가가 있는데 용신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 이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용신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용신의 진가, 이 진은 진짜라고 하는 뜻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신의 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는데 이 용신의 진가는 진짜 용신이 있고 가짜 용신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우리가 살짝 한번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어떠한 사주팔자를 봤더니 여러분 교과서에 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을해, 을묘, 병술이 있어요. 을해, 을묘, 병술이 있고 이 사람의 을목이 일간인데 이렇게 갑인전에 태어났네요.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신강해요, 신약해요? 목에 나를 인성.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였어요? 인성과 비겁으로 만들어진 사주팔자. 등령했네요. 득지했네요. 뿌리를 내렸네요. 뿌리를 내렸네요. 뿌리를 내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뭐예요? 신강해요? 대단히 신강해. 신강한데, 이 사주가 신강한데, 이 신강명의 용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식재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신강하니까 용신이 뭐예요? 목이 가는 길. 식상으로 보니까 목, 재는 토, 관은 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제일 먼저 식상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식상이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용신이 화. 그 다음에 희신은 뭐였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희신은 식상이 용신이 강해요, 약해요? 이 강한 신강한 녀석이 식상을 확 생겨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잖아. 그럼 얘가 가는 길이 뭐예요? 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토가 희신. 그 다음에 이번엔 나왔네. 기신, 구신 이렇게 났어. 기신은 뭘까요? 용신을 극하는 녀석 수. 구신은 희신을 극하는 녀석 모. 한신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녀석 목, 화, 토, 수가 있으니 이번에는 금이 한신이로구나. 친인척만 대입하지 않는다면 맞겠어요. 이 사람의 심리가 용신이 화라고 해서 화의 심리가 있나요? 심리가 화예요? 아니라 심리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죠. 용신 갖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목이라고. 내가 태어난 일간의 천성이 목이라고. 목, 강한 목이죠. 목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폼사 하려고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진취성이 강한 사주팔자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자고. 이 사람은 용신이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실까요? 화야, 화. 화가 진짜 진용인지 가짜 용신인지 진용신인지 가용신인지 우리가 한번 용신의 품격, 품질을 논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계절에 태어났나요? 어떤 계절에? 그래요. 여기가 연, 월, 일, 신데 연도 2016년은 추워요, 더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근데 10월은 추워요, 더워요? 추워. 그쵸? 음력으로는 11월 달이니까. 그 다음에 을묘일은 추워요, 더워요? 을묘일은 모르지. 을묘일은 모르지. 그날 날짜 다르니까. 그렇죠. 을묘일은 추운지 더운지 없잖아. 그러면 병술실은 추워요, 더워요? 술은 서늘하겠지. 아무래도 저녁 때니까. 한겨울이라도 한낮보다는 한겨울에도 한낮보다는 한밤이 더 춥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조후를 보자고. 조후는 계절, 기후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기후가 연도에 작용해 안 해요? 연도에 작용을 안 해. 월지에는 작용을 해. 일주에는 작용을 안 해. 희주에는 작용을 해. 그런데 우리가 조후를 100%라고 본다면 월지에는 몇 퍼센트 작용할까요? 이걸 100%라고 본다면 여기는 0%야. 이게 몇 퍼센트 작용해? 여기가 이걸 전 100으로 본다. 여기가 90% 작용해. 여기는 10%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팔자는 이 간목, 을목 나무잖아. 그렇죠?
나무잖아, 나무. 이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때 태어나야지만 가장 자기다운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나무는 봄이잖아. 봄은 계절이 뭐예요? 지지의 계절이 인, 묘, 질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보니까 해월이네, 해월. 해월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쵸? 해, 자축이잖아. 여름은 사, 오, 미고, 가을은 신, 유, 술이잖아. 그러면은 가장 이 나무로서 치명적인 계절이 언제예요? 치명적인 계절이 나무로서 얘가 가장 치명적이지. 나를 자르니까. 근데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얘가 겨울. 왜?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겨울에 꽁꽁 온물을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는다고. 여름은 어때? 꽃을 피우니까 그나마 나. 그래서 요 월지가 계절이잖아. 그렇죠? 요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과연 이 중에서 어느 때 내가 태어났느냐에 따라가지고 팔자소관이 어때요? 100% 틀려져. 보자고. 이 을묘야. 쭉쭉빡빡 나무로 태어났잖아요. 나무로. 을 자체는 유약한 나무일지 모르는데 을묘는 뭐야? 나무 덩어리야. 그런데 물을 먹고 자라나야지. 근데 그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에 태어났잖아. 겨울에. 그렇죠. 그런데 용신을 보니까 이러네. 용신이 화야. 화.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다.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 불이 필요해. 근데 얘가 이름이 뭐였어? 아까 보니까 용신이라고. 용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나는 겨울에 태어나서 추워 죽겠는데 용신이 화야. 이건 뭐야?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오행이 아니에요. 오행 맞잖아.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진용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팔자는 화운에 어떻게 돼요? 화운에 발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화 하면은 천간에 병이 있고 정이 있죠. 지지에 사가 있고 오가 있죠. 천간에 병정 사오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아니죠. 병정이 전부 다 뭐예요? 지지로 쓰면 병인, 병오, 병진, 병술, 병신, 병자, 목화 토음수를 6개를 몰고 오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이 진용신이잖아. 이럴 때는. 그렇죠? 병정 사오 행운에 어떻게 된다? 진용신을 받기 때문에 일단 조금 유치한 용어로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별개로 치고 몇 개예요? 22개잖아. 그렇죠? 일단 좋다 이렇게 치자고요. 이렇듯이 이걸 우리가 진짜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짜 용신, 가용신은 무엇인가? 가용신 이런 거예요. 가용신은 계절을 거스르는 거 있죠. 거스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을축, 기축, 무진, 경신이에요. 을축, 기축, 무진, 경신이에요. 무진, 경신이에요. 을입니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가 신강하나요? 신강할까요? 신강하죠? 왜? 나는 토일간인데 양토 무토인데 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등명 득지 그쵸? 득세까지 했네요. 그쵸? 그래서 토동월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주 신강해. 뿌리를 다 내었어. 그래서 이 사주 팔자는 무토일간이 기축월에 태어나서
진일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신강하구나. 그러면은 신강하면은 용신이 뭐였어요? 식, 재, 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의 토요일 식신은 뭐였어요? 용신은 뭐예요? 식을 보니까 식이 나와 있네 여기에. 그렇죠? 금이. 얘가 뭐예요? 용신이야. 금이 용신이야. 금이 용신이야. 금이 용신이고 희신은 신강하니까 신강한 사주가 딱 생해준 뭐예요? 신강하잖아요. 얘가 나가는 게 뭐예요? 얘가 나가는 것이 수잖아. 수가 희신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신은 보니까 용신을 극하는 거 화. 그 다음에 구신은 희신을 생하거나 희신을 극하거나 기신을 생하죠. 얘를 극하는 거, 희신을 극하는 것이 토. 나머지 한신은 얘한테 없는 것들 보니까 목이 없네요. 그렇죠? 목이 한신. 자, 어쨌거나 용신이 급이야. 그럼 진짜 용신의 품격 품질을 논해볼까요? 자, 용신이 금인 경우에 내가 보니까 태어난 월이 축토야. 축토는 축월이라고 하는 뜻이죠. 축월은 무슨 매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섣달 이렇게 얘기해. 섣달은 매돌이에요. 양력으로는 1월달이요. 1월달이 음력으로는 12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섣달이 뭐예요? 가장 추운 달이야. 1월달이 여러분 어때요? 제일 추워요. 7월달이 제일 덥고 삼복이 있어서. 그러면은 볼까요? 나 용신은 어디에 속해? 가을에 속하잖아. 나 용신은 금이야. 춥잖아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체로서 뭐예요? 무엇이 필요로 해? 선을 하니까 불이 필요로 한 거예요. 내가 놓은 자리가 전부 다 어때? 축진이잖아. 근데 이 사주발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 놓인 자리가 축월이죠. 섣달. 너무너무 추워. 해자축에. 추우니까 이 사주발자 월로 봐서는 추우니까 화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걸로 가요? 가을에 서늘하게 계절인 신유술로 간단 말이야. 용신이 내가 추운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따뜻한 것 자체를 용신으로 봤으면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뭘 본 거예요? 가을을 본 거야. 이거는 진짜 용신이에요? 가짜 용신이에요. 이걸 가용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짜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금운이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뭐예요? 되게 원치 않는 용신이 들어왔으니까 뭐한 거예요? 자, 용신의 이름이 육신으로 뭐였어요? 식상이죠. 그죠? 식상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지랖, 사직심, 착각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들어오면 어때요? 거꾸로 뭔가 착각이 들어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래서 설화가 따르고 설화. 식상은 뭐죠? 비식자 관중이 뭘 치든가요? 관을 치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관제구설이 따라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용신이 들어왔는데 왜 저는 이상하게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용신의 품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 똥을 다 들고 있어 사람들이. 똥을. 루이비똥을. 근데 이게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다니는데 그게 진품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아. 아니 가짜도 진짜 같고 진짜도 가짜 같아서 그 구분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 샤넬을 입고 농사 짓는다니까. 우리나라는 진짜예요. 가보시면 그만큼 우리가 생활이 아주 그냥 윤택하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 무슨 발렌타인을 30년짜리 발렌타인을 우리가 말아먹잖아. 말아먹는 경우가 없어. 이렇듯이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용신을 논하는 것을 진용, 가용, 진용신, 가용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진용신, 가용신을 여러분이 알 때까지는 이제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용신이 뭔지도 모르고 용이 기관이 뭔지도 모르는데 진용까지 왔은 게 좀 많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무슨 학이라 그런지 아시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중요한 곳이 이거 중에서 월지야. 그래서 월지는 계절, 영양, 온도, 한난, 조습을 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우리가 조후학이요, 계절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운이 어디로부터 분파되는 줄 아시죠? 대운이 전부 다 월주로부터 분파가 돼. 월지로부터 분파가 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월주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한참 있다 배우시겠지만은 이렇게 월지는 운을 분석하고 운을 나누는 기준이야. 첫 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용신의 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정리 겸 제가 용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신은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용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용신만 잡으면, 용신만 찾으면, 용신만 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팔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용신은 보니까 뭐였어? 여러분 보니까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야. 뭐 대단할 것 같죠? 아니란 말이야. 고작 해봐 이 용신은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고, 용신을 잡을 때 천간을 기준으로 잡고 1순위로, 그 다음에 지지를 잡고, 없으면 지장간을 잡는다. 근데 천간 지지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어. 그럼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가져올 수가 없어. 그 뭐예요? 그 용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짜 용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차후에 또 배우기를 하지만은, 이렇듯이 만약에 용신을 자기 멋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저는 내일부터 삼성그룹 패밀리가 되고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신을 여러분 무슨 숨겨놓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이죠, 뭐 대단한 것 알파요 오메가요 뭐 이렇게 쓰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신은 우리가 시계 부품을 만들 때, 시계를 만들 때 부품 500가지 중에서 원어보면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리고 용신은 선천이 아니라 후천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격이니 심리니 이런 걸 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는 뭐예요? 행운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후천성을 좋게 하는 개운의 툴로서만 쓰여진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용신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용신은 신강하면 식재간이 용신이요, 시작하면 인비,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다. 그럼 거꾸로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신강한데 식재간을 볼 수 없고 거꾸로 인성과 비겁을 밖에 없는 사주가 있잖아요. 내가 신강한데 식재간이 없어. 이런 사주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어떤 갑자 일주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목, 수, 인성과 비겁밖에 없잖아요. 이거 신강하잖아. 그럼 뭘로 가야 되잖아. 뭘 봐야 되잖아. 화를. 여기 보니까 화가 들어와 있어. 병화가 지장간에. 그러니까 화를 용신으로 쓰면 돼. 그런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도 을묘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을묘가 돼 있던 뭐 을해 이렇게 돼 있던 뭐 돼 있어. 그럼 뭐야 저거 도대체. 화를 못 보니까. 이랬을 때는 뭐예요? 수 자체가 용신이야. 이제 이걸 우리가 특수사주 이렇게 얘기해요. 용신을 못 잡는 사주가 있잖아. 그쵸? 아까 우리가 본 사주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신강 나뉘어져서 신강하니까 식재간, 신약하니까 인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사주들이고, 이것처럼 애매한 사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용신 추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신을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듯이 용신은
결국 그래도 용신은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용신은 별것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강해가지고 목일간이 신강해 갑자가 임자를 보고 병화를 봤어요. 그래서 용신이 화를 봤어. 그러면은 병, 정, 운에는 다 좋냐?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는 하지만 병인도 있고 오도 있고 병진, 병술, 병신, 병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또 별개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냥 좋다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다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용신은 그 품격, 품질 이런 것을 논해야 될 어떤 그런 건 있을지언정 절대 용신이 들어올 때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용신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조우용신, 격국용신, 병양용신, 억부용신 막 이렇게 또 용신을 또 나누는 방법 등이 있답니다.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좀 공부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 조후용신은 이제 주로 우리가 궁통보감이다 그래서 주로 궁통보감 이래가지고 여춘제의 난강만이라고 하는 책 이런 책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가면 이제 무슨 소라고의 이제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조화원약 이런 어떤 책들에 대한 어떤 논리도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용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